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막막할 때요. 마치 모르는 외국어 한가운데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현인들과의 대화를 담은 책 위대한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 내 삶을 해석할 언어를 찾는 힌트를 같이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철학자 파스칼 부르크네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는 무슨 기승전결 같은 게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늘 시작점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를 시간 속의 노숙자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20살이든 40살이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든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도입부를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삶이 항상 시작점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생각의 도구들, 또 우리만의 언어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어는 바로 인생의 중반, 특히 50대라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깊은 변화와 성찰을 경험하거든요. 와, 이 표현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50대.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아직 충분히 건강하죠. 그런데 동시에 노화의 첫 신호들을 마주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시기이기도 해요. 젊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늙지도 않은 딱 그 무중력 상태. 바로 이 아슬아슬한 파도 위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새로 도전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답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50살, 60살, 70살 이렇게 나이라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죽기도 전에 서서히 희미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려면 먼저 과거를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후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후회 최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후회 없이 살자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정말로 피해야 할 후회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소한 말실수 같은 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대신 그때 그 공부 시작해볼 걸,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볼 걸 하는 이런 뼈아픈 후회는 만들지 않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그 올바른 후회는 뭘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깊고 오래가는 후회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첫째, 건강이나 돈처럼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걸 제대로 돌보지 못한 기반성 후회. 두 번째는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린 대담성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던 도덕성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관계성 후회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버린 일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우리 마음에 훨씬 더 크고 긴 그림자를 남긴다는 거죠. 자, 과거를 다루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미래라는 긴 여정을 헤쳐나갈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볼까요? 경영사상가 사이먼 시넥은 삶을 2가지 게임에 비유했어요. 하나는 이기는 게 목표인 유한 게임입니다. 단기적인 승패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번아웃과 허무한 뿐이죠. 반면에 무한 게임은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이 게임을 계속해서 즐기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으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한 게임을 잘하기 위한 일상 속의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는 미세 친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긍정적인 연결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회적 건강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아주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이고 조용한 노년의 이미지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이에요. 이야, 정말 도발적인 문장 아닌가요? 보통 인생의 후반부는 좀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통념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진짜 평화는 rest in peace라는 말처럼 우리 삶의 맨 마지막에나 찾아올 거라고요. 그렇다면 평화 대신에 뭘로 노년을 채워야 할까요? 책이 제시하는 모습은요, 놀라움과 발견이 계속되는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시끌벅적하고 모든 것이 가득 찬 그런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 게 바로 풍요역입니다.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도착해야 할 종착역은 쓸쓸한 간이역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활기가 넘치는 풍요역이어야 한다는 것. 아,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유명한 격언이 큰 울림을 주죠. 맞아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의 풍요역에 심을 첫 번째 나무는 무엇이 될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